1년차 배울 게 많네. 2년차 되면 같은 일이네. 5년차 되면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지? 7년차 나도 갈 곳이 없다. 성장이 멈춘 것 같은데 저는 회사를 떠나야 할까요? 그 회사 계속 다닐지 말지는 이 세 가지로 판단하세요. 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도전적인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배우고 싶은 리더가 있거나 동료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 2, 3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실무자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있고, 외국 공신들 있고, 중간 허리층은 사라져버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인력 구조의 현실인 거죠. 언더백 기업에서 직원 성장의 한계는 사실상 조직 성장의 한계와 궤를 함께합니다. 제가 전략기획실장으로 일을 할 때요, 차장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 경영계획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당시 회장님과 1대1의 미팅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내용을 그 전날 밤에 쭉 보시고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분이 이렇게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전략적인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양이야. 그래서 조직이 성장하지 않으면 인재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 인재들을 잘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조직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단순히 20% 30% 성장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고 2배 성장 목표를 세워야 돼. 그래야 인재들에게 영감도 줄 수 있고 도전도 시켜볼 수가 있어. 계획을 세울 때는 20, 30% 성장 계획을 가져서는 안 돼. 우리가 이제 30% 성장 계획을 가져갔었거든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는 식품사업부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떠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야. 불안하고 힘들죠.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면 어때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죠. 비즈니스에서는요,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사 자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조직의 경쟁력이 성장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 그 어떠한 처방을 해도요, 핵심 인재들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회사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하도록 하는 그 컨셉을 경영자 여러분들이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개인 차원 먼저 해드리고 조직 차원 나중에 가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 1년간 새로 배운 것을 업무에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직원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직원 동료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동료는 작년 이맘때는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맘때는 달라졌네. 아하, 성장했구나. 요게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라고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yes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이맘때가 훨씬 더 나아졌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요거. 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 모습이 마음에 듭니까? 이게 안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성장이 멈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조금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이 중소기업에서의 유리천장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경영자가 끊임없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주고 있느냐, 이게 직원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1,4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주식 투자가 뭡니까? 이 회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 돈 100만 원, 1000만 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회사가 잘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요. 그 시선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가 미래에 잘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걸 안 하겠습니까? 100% 하죠. 100%. 우리 사장이 지금 굳히기 들어갔고 새로운 시도는 안 하고 그냥 있는 사업으로 그냥 현금 챙기시면서 가려나 보다, 그런 회사인지, 아니면 지금 새로 들어온 2030 세대들도 미래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있어서 직원들의 성장의 한계 1번, 경영자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양적이든 질적이든. 그게 방향성이란 말이죠. 대표님, 성장이 멈춘 것 같은데 저는 회사를 떠나야 할까요? 그 회사 계속 다닐지 말지는 이 세 가지로 판단하세요. 제가 어떻게 조언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번, 경민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신사업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적자죠. 적자를 보는 사업에서도 뭔가 시도하고 있다는 말은 경영자가 회사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당신이 그 회사 안에서 두각만 나타낸다면 반드시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 가서 이른바 시다발이 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있고 그 회사가 성장하냐 신사업이 실패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틀림없이 거기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조언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서 보다 도전적인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로 점점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내가 디자이너로 입사했어요. 내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조금 큰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또 어쩌다가 또 더 큰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일 자체의 직무가치 때문에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배우게 되는 혹은 배우고 싶은 리더가 있거나 동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나의 리더가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맞아. 해보니까 돼. 동료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요. 돼. 이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 자체. 왜냐하면 직무 역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도 중요하거든요. 그 조직에 있는 것이 리더십이나 조직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버텨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 2, 3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 원인입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유리천장은 어떻게 발생해요? 새로운 시도가 없으니까 1년 차나 5년 차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이죠. 10년 전부터 그 일을 해온 대표님이 최고 전문가예요. 결정권이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죠. 교육 예산 안 잡히죠. 멘토 없죠. 나보다 위에 선배가 없거나 있어도 그 사람도 길을 몰라요. 그냥 경영진만 다 알고 있죠. 이런 조직은 대표적으로 장구형 조직이 되는 거예요. 실무자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있고 개국 공신들이 있고 중간 허리층은 사라져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인력 구조의 현실인 거죠. 왜 발생합니까? 중소기업의 95% 이상이 10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천정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좀 익숙해지니까 고개 들어보니까 뭐 더 이상 배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노동시장이 대기업 정규직 시장이죠. 근데 2차 노동시장이 있잖아요.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3차 노동시장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최저시급도 안 되는. 여기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어떤 문제인 거냐면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있는 2차 노동시장이 전체 취업시장의 88% 정도까지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되고 중소기업 중심, 특별히 언더백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언더백 기업은 고개 들면 천장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성장이 가로막히는 현실인 겁니다. 중소기업의 교육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30인 이하 대비해서요, 대기업은 6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시무시한 말 나오죠. 학습된 무기력감이죠. 반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1년차 배울 게 많네. 2년차 되면 같은 일이네. 5년차 되면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지? 7년차 나가도 갈 곳이 없다. 이게 이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성장의 한계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플랫된 상태로, 조용한 사직의 상태로 월급 주는 이른바 1인분만 하는 상태로 멈춰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천장을 깨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이 브레이크 스루 하는 방법이 있고요. 회사가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개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개인의 역량으로. 나의 강점이 뭔가? 나는 어떻게 일하나? 나는 어디에 속했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회사에서 하라고 안 했어도 야근하면서요, 막 M자형 인재라고 그러죠. 다중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 안 해도 외부 네트워크를 가지고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네트워크 동원해가지고 실은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좀 알고 있는데 한번 초대할까요? 누구예요? 프리랜서로 협력합시다. 그렇게 연결할게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개인 스스로가 잡 크래프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성장형으로 설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이 환경을 만드는 것, 개인이 길을 뚫는 것,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낼 때에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회사의 성장이 멈추면 직원들도 멈추거나 떠나거나예요. 1400만 동학개미 시대에 직원들도 다 압니다. 이 회사가 잘 될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를 다 안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회사의 성장 방향성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가치 사설입니다.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술,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
서비스, 이 흐름으로 연결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산업에서요, 이 흐름 중에서 특정한 어떤 영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성장 방향성은 우리가 부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 부자재를 기깔나게 잘 만드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만드는 회사나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나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나 우리한테 와가지고 부자재를 구매해 가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재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 집중화 전략이라고 그러죠. 하던 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하나 더 있죠. 이쪽이에요. 좌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제품의 용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자재 역량이 있으니까 디자인 마케팅 기획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자재만 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용기를 집어넣어서 우리 자체 브랜드를 한번 해봅시다. 뭐예요? 핵심 역량 기반의 비즈니스 확장 전략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성장은요,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집중화를 한다. 기깔나게 잘한다. 그 일 자체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횡적으로 다른 것도 한번 포트폴리오 해본다. 두 번째, 종적인 전략도 있습니다. 내 제품에 대한 집중화 전략입니다. 핵심 역량을 기깔나게 잘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브랜드가 나 찾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기깔나게 잘해버릴게. 이런 겁니다. 연구 제조 기술 자체를 극한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올리브영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인디 브랜드, 중소 브랜드들, 기초 화장품 전부 다 제조사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사슬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가치사슬의 지배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원재료, 소재, 부품, 조립, 유통, 판매 후, 중고차, 폐차, 금융, 보험, 정비 모든 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예를 들어서 조립을 기깔나게 잘해버리든지 아니면 조립 잘하는 회사가 명품 커스터마이즈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브랜드로 한번 가보든지 내가 부품이다. 조립까지 같이 하든지 이런 게 가치사슬 전략이에요.